자, 우리 기백들 다들 꾸역꾸역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기하 벡터 4단원 이것만 나가면 절반을 나간 거야. 우리 잘들 흔들려서 따라오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 단원은 문제가 좀 많아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어, 강의를 다 보고 대표 유형별로 유형별로 하나씩 쩌라락 공부하는 방법이 항상 추천하는 방법인데, 숙제할 때는 아무튼 숙제가 하루 이틀 내에 뭐 너희들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내에 몰아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성실하게 이 영상을 부디 너가 수업 3일 전에 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와 평면 운동이라는 건데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음,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형에 맞게 쪼개가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따라오면 되냐면 자기가 어디까지 시청했는지를 딱 찍어가지고 메모를 해놔, 숙제를 할 때. 그러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은 뭐냐, 위치 벡터죠. 자, 위치 벡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이어보면은 한 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디 평면 위에 점이 A, B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점 A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벡터, 이 점 B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벡터를 아무데나 임의로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점 A의 위치 벡터, 이게 점 B의 위치 벡터. 이거를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조금 더 이해갈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초심을 좀 잃어가지고 설명을 좀 대충대충 했던 감이 없진 않거든.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는 물론 이제 더 이상 해줄 얘기도 없지만 좀 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 미안하게 생각해서 지금 보여드릴게. 자, 삼각형 세 점 A, B, C가 있을 때 아무데나 한 점을 딱 찍어서 난 요걸 A 벡터로 하고 싶어. 얘를 B 벡터로 하고 싶어. 얘를 C 벡터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 A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까요?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온 친구라면은 A에서 C로 가는 벡터는 A에서 O를 거쳐 C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C 벡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B에서 A로 가는 벡터 어떻게 되겠어? B에서 O를 거쳐 A로 가니까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위치, 각각의 점의 위치를 표현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러고,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벡터들을 성분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치 벡터고, 위치 벡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 내분 벡터, 외분 벡터, 무게중심 벡터. 공식인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마치셨다면, 그쵸? 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분점, 외분점 뭐 그런 공식들인데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보기 전에 초점이 왜 이러냐? 화면을 키워서 보니까 영 엉망인데? 엉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할게요. 자, 오늘 내 글씨가 좀 작네. 자, 내분 벡터는 뭐냐면 처음 A, B를 M 대 N 내분,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 A, B를 M 대 N 내분에다 쳐서 한 점 P라고 하면은 요만큼 거리 대 요만큼 거리가 M 대 N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점 5가 밖에 있고 점 5에서 시점 5에서 A까지 가는 벡터를 A 벡터, B까지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때 5에서 P까지
이 벡터, 이 내분 벡터를 소문자 P라고 하자면 이 벡터는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내분점 공식과 똑같이 풀리게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mb n 곱하기 b 벡터, n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외분 벡터는 a, b를 m 대 n 외분이라고 하고 외분에서는 특별히 선생님이 m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분과 외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점을 어디다 찍느냐예요.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근데 AB를 M 대 N 외부야. 근데 좀 그렇다. 조금 약간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상 잠깐만 끊고 카메라 조정 좀 할게. 영상은 이어져요. 자, 한결 보기 편해졌지. 카메라를 좀 많이 갖다 당겨서 글씨 쓰기도 힘들어지네. 자, AB를 M 대 N 외분이라는 얘기는 요 선분 M 대 N의 B는 외분점을 Q라고 했을 때 A에서 Q까지 거리와 B에서 Q까지 거리가 M 대 N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이 더 크기 때문에 M이 더 크려면은 A에서부터 거리가 멀고 B로부터 거리가 짧아. 외부는 이 양쪽 사이드 중에 한 군데 점이 찍히는데 M이 더 크기 때문에 B 바깥에 Q가 찍히면서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 그치?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작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사소하다고, 헤, 이것도 내가 못하겠어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가 틀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외분 벡터 Q 벡터는 공식은 똑같이 들어가요.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b 벡터 마이너스 n 곱하기 a 벡터. 선생님이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분모가 m부터 더했으면은 m이랑 먼저 곱해진 놈이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알죠? 내분에서는 어차피 둘 다 더하기라 상관이 없는데 외분에서는 빼기 빼기라서 분자 잘못 빼면 부호 반대로 나와요. 전혀 다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신경 써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 무게중심으로 향하는 벡터인데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은 대변에 2등분 선을 그어줬을 때 두 개만 그어도 무게중심이 나와요. 이 무게중심으로 우리가 절로 쏴도 얘도 이제 2등분이 되겠지. 아무튼 이 무게중심은 2대1 내분한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시점5를 여기다 잡고 무게중심을 G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 꼭지점까지의 벡터를 A, B, C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림은 잘 안 보여도 대충 어떻게 쓰는지 알죠? B에서 아씨 뭐 볼펜을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걸 또 주고 왔어. 5에서 무게중심까지 가는 요 G 벡터를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이러했어요. 세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것들 그냥 1학년 때의 과정들을 리와인드 한다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무게중심 같은 거 내분점, 외분점 공식 같은 거 잊어버리지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함께 딸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고 넘어갈게요. 야, 그럼 나 이거 오늘 힘들겠다. 그쵸? 자, 위치 벡터 하나면에 안 잡히죠? 망했죠? 자, 이따가 그 사진 어떻게 올려 이러면 이 정도는 해놔야겠네, 그치? 원래 이거 그, 자, 자, 그럼 문제 풀게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항상 공식 숙지가 우선이야. 우리 그 정도 기본 지켜주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 음. 자, 416번. 세 점의 위치 벡터를 ABC라 할 때 벡터 2 ABC 더하기 BC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낸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세 점의 위치 벡터를 ABC라고 나타낸대요. 그럼 점을 막 찍었을 때
시점을 하나 잡고 아무렇게나 임의로 시점을 잡아서 모든 벡터는 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하게끔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위치 벡터를 나타낸다라는 거야. 세 점의 위치 벡터를 A, B, C라 할 때 라면은 너희들 그림 속에는 이런 게 그려져, 연습장에는 이런 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AC 벡터. AC 벡터 뭡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BC 벡터 뭐야? BC 벡터. B에서 C로 가는 거.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거 그냥 이거 대입해줘서 풀면 돼요. 이게 그냥 답입니다. 계산하시면. 두 배 하고 그냥 더하면 돼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 또 강의 자꾸 쉬었다 찍으면 안 되는데. 계속 강의 찍을 거니까 이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면은 다음 문제는 풀이 그대로 보지 말고 접근해도 좋아요. 선생님이 색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분 벡터랑 외분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학생들이 공식대로 써도 되는데 색다른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내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요. 항상 내가 짱이야, 그쵸? 자, 위치 벡터요.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B라 하고 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려두라 그랬죠.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2대 3으로 내분한다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이야, 다섯 칸. 길이 똑같아.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세 칸 떨어져 있는 요곳이 점 P가 찍히는 곳이고요.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데 3대 2. 3대 2. 그치? 3대 2면 1대 2잖아. 그치? 그러면은 10칸을 가야 되는구나. 꽤 멀리 찍히네요. 여기가 점 Q. 3대 2인데 여기를 이미 5로 잡았으니까 1대 2면은 5대 10이 되겠죠. 그치? 여기가 점 Q. 그래서 OP 벡터랑 OQ 벡터를 우리가 아까 알려준 공식에 의해서 찾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가지 않고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P 벡터 더하기 Q 벡터라고 합니다. 봐봐요. P 벡터 더하기 Q 벡터라는 거는 이걸 2로 나누고 2를 곱했을 때 P 벡터 더하기 Q 벡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 이거는 PQ의 중점. 보통 M이라고 하죠. PQ의 중점 벡터가 됩니다. PQ의 중점 벡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PQ 사이 거리가 13칸이기 때문에 6.5칸 가서 이렇게 갑시다. 잠깐만 이거 10칸을 나왔습니다. 자 6.5, 6.5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13칸이니까 그러면은 B로부터 3.5만큼 떨어진 거리에 점 M이 존재할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는 벡터는 요 M 벡터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점 M의 위치를 찾은 거야. PQ 사이의 중점이기 때문에 PQ가 13칸 요 가운데 그럼 P로부터 6.5만큼 가야 되는데 B까지가 3칸이니까 남은 3.5를 더 가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EM 벡터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면은 결국 M 벡터라는 거는 점 M은 A, B의 이게 5인데 3.5 갔으니까 8.5 대 3.5 그치? 8.5 대 3.5 외분 벡터가 됩니다. 매분점. 근데 정수가 좋으니까 두 배를 해서 17대 7이라고 하자고. 17대 7 외분하는 벡터가 된다. 그래서 M 벡터는 외분 벡터니까 17 마이너스 7분의 그치? 17 7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17과 B가 곱해져서 17B 벡터 마이너스 7A 벡터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EM 벡터이기 때문에 5분의 분모는 5로 바뀌겠죠. 17A B 벡터 마이너스 7A 벡터. 이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내분이든 외분이든 공식을 한 번만 쓰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작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몇 대 몇이라고 할 때 어느 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난 이거 모르겠고 복잡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p 벡터는 내분 벡터 그냥 공식대로 쓰시면 돼요. 2b 벡터 더하기 3a 벡터. q 벡터도 그냥 공식대로 쓰시면 돼요. 3대이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그치? 3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요거 두 개 가지고 통분해서 더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뭐가 편한지는 본인들이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계산 과정 한 번이라도 더 줄이면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계산을 덜 하면 내가 문제를 이긴 것 같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는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하시고 이왕이면 선생님의 방법도 이해하신 채로 문제를 푸세요. 이것도 풀 수 있으시대. 알았지? 똑같은 문제 다른 풀이 알려주면 좋잖아요. 422번 갈게요. 음, OAB 삼각형. 강의를 안 찍다 찍으니까 굉장히 거식인데? 이거 A가 밑에 있네. B가 위에 있었구만. A, B를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 해서 PQ 벡터를 찾아달라 라고 하네요. PQ 벡터. 자, 일단 봅시다. 이 방향을 B 벡터, 이 방향을 A 벡터라고 합시다. 어, 자, 봐봐요. 우리가 벡터를 선생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석해주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두 가지 풀이 말고 한 가지로 할게요. 안 그래도 문제 많은데 강의 길어지면 애들 보기도 싫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우리는 P에서 A로 간 다음에 A에서 Q로 가는 벡터를 찾을 거예요. PQ 벡터를 P에서 A 거쳐서 A에서 Q로 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Q 벡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B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절반밖에 안 가가지고 AB 벡터의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AB 벡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PA 벡터는 뭔데? PA 벡터는 OA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뭐가? 길이가 약 3분의 2밖에 안 돼. 그래서 3분의 2 A 벡터가 돼서 요거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걸 실제로는 이렇게 일일이 식으로 한 줄, 두 줄 써서 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하기로 했으면은 바로 그냥 이 벡터들이 PA 벡터는 3분의 2A 벡터고 AQ 벡터는 뭐야 절반밖에 안 갔네.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식 한 줄이 완성이 되게끔 이 단원의 공부를 마치셨을 때는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로 벡터를 쉽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라고 앞 단어에서도 벡터를 그림으로 잘 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게 크게 우리 학생들한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25번. AB를 1대1로 내분한다. 자, 각각의 점으로 가는 벡터를 OA, OB, OC 벡터라고 했을 때, 자, 문제는 GP 벡터를 묻고 있죠. GP 벡터. GP 벡터 같은 경우는 좀 바로 가긴 좀 번거로운 편이니까, 어,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게중심 벡터는 GO 벡터로 간 다음에 OP 벡터로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GO 벡터. 무게중심 벡터는 앞서 공식에서 얘기해줬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세 벡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OP 벡터는 1대1 내분 벡터이기 때문에 3분의 B 벡터 더하기 2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공식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머리 굴릴 때 머리 굴리기 전에 그냥 풀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만 찾으면 되긴 해요. 대신에 본인의 풀이가 계산 과정이 충분히 간단했다라는 느낌은 받아야 돼요. 계산이 산으로 가긴 가는데 답은 나왔어.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은 시험 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428번. 이 유형 5번은 별표를 쳐두세요. 유형 5번은 별표를 쳐두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은 430번을 풀어줄게요. 좀 평소랑 다르게 해주고 있죠. 왜냐면, 하나 풀었을 때, 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너희들이 다른 보편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보면은 430번이 제격인 것 같아. 자, 넓이가 60인 삼각형이고 뭐 개뿔이고 그냥 식이나 먼저 봅시다. 자,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처음에 와닿아야 되는 생각은 이 세 놈은 다 시점이 P인데 얘 혼자 시점이 P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겁니다. CP 벡터 더하기 PA 벡터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시점을 P로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PC 벡터 더하기 PA 벡터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EPC 벡터 더하기 EPA 벡터가 돼서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OPA 벡터, OPB 벡터 더하기 OPC 벡터는 0이 나와요. 뭐 희한하네. PA 벡터, PB 벡터 얼씨구 되게 희한하네. 원래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해드릴게요. 이건 원래 그냥 전 P가 무기중심에 있다는데 다 돼서 0이면 무기중심이 시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원래는 여기서 개수가 제일 큰 놈을 넘겨야 되는데 개수가 다 똑같아 버리지.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해석이 할 수 있게 해줄게. 여기 이런 상황에서 개수가 제일 큰 놈을 넘기는데 여기 다 똑같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하나 넘길게요. 이렇게 세 개가 남았을 때는 개수가 제일 큰 놈을 넘겨주는 게 제일 좋아요. PA를 넘겨서 AP 벡터는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 이렇게 써둘게요. 그 다음에 PB랑 PC를 2로 나누고 곱하기 2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BC의 중점을 향하는 중점 벡터 1대1 내분 벡터로 볼 수 있어요. 1대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분모가 2가 된 거지. 자,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BC의 중점을 찍어요. A에서 M 방향으로 이으시고 요 선상에 점 P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A에서 P로 가는 점, 이 AP 벡터와 요 중점 벡터가 바로 PM 벡터예요. PM 벡터. 근데 두 벡터는 크기가 2배 차이다. PM 벡터를 2배 하면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요거가 2가 되는 거지. 길이가. 얘 크기가 1이면은 곱하기 2에서 얘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 벡터에서의 실수배는 길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점 P는 2대1 내분점에 있네. 이거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으면 PAB 넓이를 PAB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전체 삼각형 넓이는 60입니다. 그런데 A, B, M의 넓이는 이 나머지가 AMC랑 ABM이랑 길이가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넓이 30 가져가게 돼요. 여기가 30. 아시겠죠? 여기가 30인 경우 이제 좀 더 분해를 해서 A, P, B 이렇게 M이 있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요 AP와 PM이 밑변의 B인 거지. 2대 1이잖아.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2대 1이니까 30 중에 20을 A, B, P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0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고른 건데 독특한 케이스가 전혀 아니었어요. 문자가 3개가 나오고 개수가 제일 큰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넘겨서 내분 벡터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얘는 중점 벡터로 해석하셨잖아요 라고 하지만 중점도 내분점이죠.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잘 보고 잘 풀어봐야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하시면 또 잘 될 겁니다. 자, 432번 사상 최초로 선생님이 문제 설명하다가 설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던 대로 안 하면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설명 과정을 편집하고 다시 찍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잘라 먹어요. 막 혼자 욕했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는 안 풀겠다 막 이런 풀이가 나와버린 거야. 좀 잘해주려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자, 이 방향, 이 방향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적절히 실습해서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포인트만 찍으면 돼, 포인트. 자, m과 n이 둘 다 0이면은 0 벡터라서 a의 AP 벡터는 점 p가 a랑 똑같이 있을 겁니다. 0 벡터니까. AP 벡터가 0 벡터라는 거는 a로부터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m이 1이고 n이 0일 때 AP 벡터는 AP 벡터는 AB 벡터랑 똑같죠. 그래서 점 P가 여기 점 P에 가 있습니다. M이 0이고 N이 1일 때 AP 벡터는 AC 벡터랑 같아요. 그래서 점 P는 AC, 여기 C에 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제일 간결한 설명인 것 같아. 자, 이때 AP 벡터는 AB 벡터랑 AC 벡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벡터의 합이니까 이렇게 또 가서 여기에 점 P가 존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네 점을 일직선으로 서로 이어주면은, 그러니까 인접한 점끼리 이렇게 이어주면 이 마름모가 나오죠? 이 마름모로 둘러싸인 모든 곳에 점 P가 마름모가 아니라 평행 사변형이죠. 아무튼 이 도형 안에 점 P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는 바로 이 내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이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 넓이 곱하기 2 해주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찍어서 각각의 점을 다 이어주시면은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곳에 경계선이 잡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가지고 내부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들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깔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영상으로 담기 좀 귀찮고 그냥 수업 시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이걸로도 궁금하긴 한데 문제는 풀리니까 상관없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냥 저렇게 풀었어. 직관적으로. 이제 나는 내 머릿속엔 그 과정을 찾았던 거고 너희들은 그 과정을 몰라도 풀 수만 있으면 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로 하기에 조금 선생님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니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벡터의 성분입니다. 벡터의 성분은 이제 좌표 벡터라고 보셔도 돼요. 다른 말로 좌표 벡터. 전혀 어려울 건 없고 오히려 이 좌표 벡터가 그러니까 기하 벡터에서 이 벡터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본인이 식을 다루는 능력은 수와 식을 다루는 능력은 출중한데 그림을 잘 해석 못한다 하는 친구들에게 이 성분 벡터라는 좌표로 표시하는 벡터는 거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자, 벡터란 결국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1,1에서 2,3까지 가는 이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 방향 벡터는 x좌표 a 벡터라고 할게요. 이 a 벡터는 x좌표를 한 칸 움직였고 y좌표를 두 칸 움직인 벡터입니다. 이렇게 벡터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x좌표 한 칸, y좌표 두 칸을 갖다는 거지 좌표로서 1,2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똑같은 벡터로 3,0에서 4,2로 가는 이 벡터도 저기 있는 a 벡터랑 서로 똑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분으로 나타나는 벡터는 얼마만큼 이동했는가를 좌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x1, y1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OA 요만큼이 이제 x1만큼 늘어난 거고 요만큼 y축 방향으로 y 요만큼 늘어난 거다. 그럼 요 OA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는 요 벡터들을 좀 편애했어요. 더하기도 편해, 더하기도 더하기 빼기 뭐 잠깐 책 보시면은 곱하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두 벡터를 더한다 라고 하면 두 벡터의 x좌표끼리 더하거나 빼주고 y좌표끼리 더하거나 빼주면은 되는 거예요. 각각이 x, y, b 벡터를 x2, y2라고 했을 때 그냥 좌표끼리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돼요. 서로 다른 좌표끼리는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습니다. 실수배 또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몇 개나 풀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서이, 5개를 더 풀 수 있네. 자, 설명은 이걸로 끝나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지 뭐. 자, 갑자기 선생님 아파트 그 뭐냐 모든 집마다 그 문고리 망가진 게 있다고 고치러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네. 436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A 벡터 2, 5, B 벡터 마이너스 1, 2에 대하여 이 A 벡터 더하기 3X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다 라는 걸 통해서 X 벡터가 뭐냐고 묻는 건데 정말 풀어주기 민망한 문제가 아닐 수 없구나. X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넘기시고요. 3으로도 나눕시다. X 벡터란 마이너스 3분의 1에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2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A 벡터 좌표를 2배 하시고 얘랑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써놓고 2배 하면은 4잖아. 마이너스 1랑 더하면 3 되고 2배 하면 10이잖아. 2랑 더하면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x좌표 왼쪽으로 한 칸, y좌표 아래로 4칸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가 x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휴, 피곤해 죽겠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442번. 뭐 성분 좌표 벡터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좌표 벡터 혹은 성분 벡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이 되지 그림 갖다 막 탁탁탁 푸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한테. C 벡터가 A 벡터를 n만큼, B 벡터를 n만큼 평행이동 아니 실수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벡터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해서 마이너스 2, 1이 나오는데 이거 실수배에서 더하면은 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m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죠. 분배해주고 각각의 좌표 성분끼리 더해준 게 마이너스 2와 1이다. 이런 그냥 단순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445. 요건 또 이제 선생님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해 드릴 수가 있겠지.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제 도형을 많이 그릴 텐데 도형의 좌표 점 A, B, C, D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A, B, C, D를 쓸 때는 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입맛에 따라서 막 쓰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써버린 문제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반시계로 돌렸죠. 시계로 돌리든 반시계로 돌리든 한 방향으로만 돌리면 돼요. 문제에서는 A, B 벡터랑 C, D 벡터가 응? 사각형이라고 말 안 했지. 죄송합니다. 사각형이었을 때란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C 0, 마이너스 2 D 땡 땡 AB 벡터랑 AB 벡터, CD 벡터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x좌표가 얼마 늘었죠? 3 늘었죠. 얘도 3이 늘어서 x좌표 3 될 거고 y좌표는 2가 빠졌지. 그럼 얘도 2가 빠져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x좌표 변화량, y좌표 변화량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야 성분 벡터를 잘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449번. A 벡터 상분 벡터죠. 2,2 B 벡터 마이너스 1,3 C 벡터 5,1에 대하여 A 벡터 더하기 K B 벡터와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서로 평행이래요. 일단 식으로 쓰자면 요 벡터와 둘이 빼니까 마이너스 6,2 요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데 평행한 거는 결국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B 빼기 C 벡터는 X좌표가 3개 줄 때 Y좌표가 하나 늘고 있어요.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하면 됩니다. 즉 좌표의 성분비가 같으면 우린 이거를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2-K 대 2 플러스 3K는 3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대 1이든 3대 마이너스 1이든 이걸로 풀어주시면 K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지? 452번 0,0 3,0 0,3에 대해서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의 크기가 2가 나온대. 점 P를 미지수로 잡아야 뭐 벡터를 성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PA 벡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왜 그래? OP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더하기 OA 벡터라고 해도 되고 PA 벡터면은 점 A에서 점 P를 빼주는 식으로 벡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PB 벡터 3-x -y PC 벡터 -x 3-y. 자, 이렇게 모든 좌표를 성분으로 표시했다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다 더해줄 수 있는데요. PA, PB, PC 세 벡터의 합은 3-3x 3-3y 벡터가 돼서 3으로 예쁘게 묶어져요. 1-x 벡터, 1-y 벡터. 자, 이 벡터의 크기란 3x 1-x 벡터, 1-y 벡터의 크기란 3은 앞에다 빼주고 루트 1-x 제곱 1-y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게 2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제곱은 안에 루트를 벗기면서 제곱도 방향 바꿉시다. 안에 루트 안에 아니 가로 안에 부호 바꿔도 제곱은 크게 달라질 거 없죠. 이게 9분의 4가 나온다라는 원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 본격적인 이야기라 우리가 또 설명을 한번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편집하기 힘들겠다. 진짜 내용이 많아요. 무려 3장인데 개념 설명만 3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벡터의 내적입니다. 세 번째, 내적. 내적이란 이제 우리가 벡터랑 스칼라량으로 벡터량, 물리량을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스칼라량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벡터를 가지고 스칼라량으로 어떤 크기만 가진 값으로 표현하는 걸 내적이라고 하고 물리에서도 하는 건데 A 시점을 일치시킨 두 벡터가 있고 두 벡터의 끼인 각 세타가 있을 때 자 A 내적 B 곱하기가 아니라 큰 동그라미 점으로 큰 검은 점으로 찍어요. 검은 점을 크게 찍는 게 내적이에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이 계산 방법은 A 벡터 길이와 B 벡터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A 벡터, B 벡터 나타냈을 때 이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나타나고 그때 이 밑변의 길이가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을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적은 어디다 써요? 그러면 문제 풀려고 씁니다. 물리에서는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쓰는데 우리 일 아십니까? 네. W는 Fs. 근데 여기에 힘과 이동 방향이 다르다면 코사인 세타를 같이 곱해줘야 되는 W는 Fs. 이 계산을 통해서 물리랑 일을 구하는데 수학에서의 내적은 크게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고 그냥 계산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 내적을 우리가 좌표로 성분 벡터로 나타낸 내적을 보자면 x1, y1 이 방향 벡터가 x2, y2라고 했을 때 중심각이 뭐든 간에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a 내적 b는 좌표로 나타낸 벡터에서는 이렇게 썼을 때 각 좌표 성분끼리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을 해서 더하시면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직접 다 해서 유도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볍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내적은 진짜 이게 다예요. 그냥 이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고 숙지하고 계시면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설명 마치고 내적의 성질 이거 좀 다뤄줄까? 다루면 좀 머리 아프죠? 내적의 성질 중에 여기다 씁시다. 내적이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랑 B를 내적한 것과 A랑 C를 내적한 거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K,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누구 먼저 계산하든지 크게 상관없이 내적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건 별 내용 없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식만 숙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 공식 갖다가 그냥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개야. 내적이 문제가 좀 많죠. 내적이 그냥 문제가 괜히 많이 나와. 근데 다 똑같은 공식 읽어먹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원 위에 삼각형 ABC가 있죠. 그러면 각 A는 직각이다라는 거 일단은 우리 갖고 들어갑시다. 루트 6, 루트 2. 자, AO 벡터, AB 벡터. 이렇게 내적을 할 땐 항상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끼인 각 세타를 찾아줘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2거든.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60도의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30도고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각 세타도 30도가 되겠지. 그러면 AO, AB 내적은 AO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 루트 2가 되고 AB의 크기는 루트 6이라고 써 있고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30도 6분의 파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다뤘던 코사인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459번. 목이 타는데. 자, A. 자, 저거 일일이 쓰긴 귀찮고 AD 벡터를 바로 찾아봅시다. AD 벡터는 D 좌표에서 A 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7, 마이너스 4가 되고, BC 벡터는 C 좌표에서 B 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3, 3이 돼요.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거는 성분끼리 3, 7에 21, 마이너스 11을 서로 더해줌으로써 9라고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64번. 세 점이 있다. 5, 0,0, A, 3,5, B, 6,10. 한직선이 있네. AB, 내적 OP가 34가 나오는 점피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뭔 소리인지 해보시면 됩니다. B점은 모르니까 x, y라고 하고 AB 벡터를 찾아보면은 3,5고요. OP 벡터는 그냥 x, y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지? 내적하면은 3x 더하기 5y는 34가 나오는 내적 공식에 의해서 이런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얻어지죠. 즉 점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더라도 상관없이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선분 OP의 길이의 최소래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점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점피는 이 직선상에 어느 점 위에 있을 수 있어. 이 직선은 요 식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점 5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 공식을 써주면 구할 수 있는 그냥 내적이라 해도 단순 계산 문제다. 이 점 유념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466번. A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A 벡터는 크기가 4, B 벡터는 크기를 안 줬네요. 이게 A 벡터, 여기 B 벡터 길이가 4. 문제 봅시다. 3A-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36이라고 하는데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일단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이 내적에서는 분배도 되고 교환 법칙 모든 사칙 연산에 아니 모든 계산 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2차식 전기하듯이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각각은 이렇게 내적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더하기 3ab 마이너스 ab에서 더하기 2a 내적 b가 되고 마이너스 b 내적 b는 3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내적하는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이 세타 각도 자기를 내적하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0도입니다. 코사인 0은 1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내적하는 애들은 그냥 크기의 제곱으로 내적이 풀려요. 즉 얘와 얘는 크기 제곱으로 내적이 풀려서 3 절대값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두 벡터가 이루는 각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절대값 b 제곱 이게 36이더라 푸실 수 있고요. a 크기를 4로 줬기 때문에 48 더하기 얘 2분의 1이죠. 그래서 4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이 36이다. 요걸 풀어주시면은 b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인데 요것만 유념합시다. 자기 자신과 내적한 애들은 앞으로 절대값으로 제곱만 뽑을 거예요. 내적인데 코사인이 왜 없지? 투 벡터가 일치하니까 끼인 각이 0도인 거야, 0도. 알았죠?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반 왔나?
반 왔네. 유형이 한 30개 정도니까 반 왔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고생하고 있어요, 다들. 자, 470번. 계속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예요. A 벡터 크기는 1, B 벡터 크기는 2, A 빼기 B 벡터는 루트 3 일 때 A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아니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자,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하시면 자기 자신 내적은 제곱으로 뽑자 그랬죠. 더하기 A 내적 B 마이너스 2 B 제곱. 내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정보만 집중해 보자면은 A 내적 B가 없어요. A 벡터는 1로 돼 있고 B 벡터 크기는 2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1 빼기 8 해서 마이너스 7 더하기 A 내적 B를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없다고. 우리가 없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확인하셨죠? 그럼 얘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A 빼기 B 벡터의 크기를 줬어요. 그럼 A 빼기 B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통으로 보자면 A 빼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야. 똑같은 벡터 하면 크기 제곱이라고 했죠.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크기 제곱입니다. 근데 얘를 그냥 2차식 전개하듯이 전개하자면 A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크기 제곱은 크기는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는 1입니다. 얘는 4고요. 그러면은 3은 5-2A 내적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자, 요게 내적 값이 1로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계속 내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473번. 얘가 유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자, 주어진 문제를 풀어봅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볼게요. 내적을 하면은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전개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좌표를 벡터를 성분 벡터로 줬기 때문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무엇인지 계산이 됩니다. 1,3이고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2,1이에요. 그럼 각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죠. 루트 제곱 루트 10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이거를 내적하면은 우리가 좌표끼리 내적을 할 수 있죠.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세타값 4분의 파이 45도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476번 갈게요. 자, A 벡터 크기는 루트 2, B 벡터 크기는 2,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루트 10 이라고 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러죠.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내적하는 겁니다. 이걸 내적을 하면은 원래는 자기 자신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전기하듯이 쓰자면은 A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2A 내적 B 더하기 B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 크기 제곱하면 내적 값은 10으로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요건 루트 2제곱, 얘는 2의 제곱해서 2 더하기 4에 2A 내적 B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6이 나오니까 A 내적 B가 2인 걸 알 수 있겠죠. 이 내적 값은 어떻게 구해요? A 벡터 크기와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죠. 이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곱해서 2를 만들었다는 건 얘가 루트 2분의 1, 45도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계속 뭐 이런 문제가 좀 끝났으면 좋겠네. 지루하네요, 문제가. 나 왜 살빛이 이렇게 흑빛으로 나와? 잠깐만요. 선생님이 무슨 병 걸린 것 같잖아? 그치? 아닌데. 되게 좀 이게 좀 종이랑 너무 평소보다 가까워져서 조명을 좀 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벡터의 수직. 수직은 내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80번. 수직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예요. 90도. 그러다 보니까 A 내적 B를 했을 때 A와 B의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90도를 곱하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내적 값이 0 나올 때 두 벡터는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적이 0이다. 그 말은 두 벡터는 수직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P 벡터 3, A-2 Q 벡터 P, 2 R 벡터 4, 6. 자, 이 세 벡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P 벡터와 Q 벡터가 수직이고 Q 벡터와 R 벡터가 평행하다. 자, Q 벡터와 R 벡터가 평행하다를 가지고 먼저 하나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평행한 두 벡터는 성분비가 똑같아야 돼요. B 대 2는 X좌표 대 Y좌표의 B는 4 대 6, 간단하게 2 대 3과 같습니다. 이걸로 점 B를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벡터랑 Q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는 내적을 했을 때 3B, 좌표끼리 곱하는 거죠. A-2, 요거 내적 값이 0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B를 찾고 여기서 A를 찾으면은 A, B를 다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또 내적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잠깐 또 다음 얘기하고 진행하던 걸로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지. 어우, 많아. 직선의 방정식. 이건 이제 평면 벡터에서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알아내서 해석 방법만 알아내서 그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공간 벡터 x, y, z축을 두고 하는 벡터에서 잘 쓰실 수 있게끔만 연습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평면 벡터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과 기울기로도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식을 만드는지 먼저 봅시다. 자, 직선이 한 점이 있어요. A, B. 그리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P가 있습니다. x, y. 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 U 벡터라고 보통 합니다. U 벡터. U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U 벡터를 A, B로 합시다. 얘는 x1, y1. 얘를 A, B. 자, 이렇게 잡고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자, AP 벡터를 우리가 식으로 잡아보자면 좌표가 있으니까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x-x1, y-y1 이렇게 두 좌표 뺀 거를 벡터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AP 벡터와 U 벡터는 A, B. 잠시만요. 유튜브를 틀어놨더니 너무 시끄럽네. 너무 시끄러워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끄럽게 하네 유튜브가. 강의 찍을 때 심심하니까 선생님은 가끔 귓구멍으로 뭘 들으면서 해요. 이게 너희들한테 들리려나 모르겠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면 성분비가 같다 그랬죠? x 대 y는 x 대 y다. 즉 x좌표로 x좌표를 서로 나눠준 것과 y좌표로 y좌표를 서로 나눠준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두 식이 같다라는 이런 비례식이 나와요. 요거를 잘 정리하면은 기울기도 찾고 점도 찾을 수 있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하면 1y로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냥 별거 없는 식입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식인데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게 문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뭐 예시를 들어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문제 가서 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 갖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네요. 그럼 원의 방정식도 같이 할까? 이것도 별게 없어요. 원의 방정식도. 자, 원하면 원의 중심이 있지. x1, y1.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걸 A, 이걸 P, x, y. 그럼 반지름은 R일 테니까 AP 벡터는 x 빼기 x1, y 마이너스 y1 이렇게 잡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R이다. 즉, 벡터의 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의 루트 씌워서 재는 거죠. 이거는 R제곱 R이다. 그래서 이거 루트를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그 식이 나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끝입니다. 네, 둘 다 별게 없어요. 실제로 별거 없이 풀 거예요. 다만 방향 벡터라는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방향 벡터. 방향 벡터 말고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법선 벡터라는 용어도 나중에 나와요. 법선 벡터는 뭐냐면 어떤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수직인 벡터. 자, 이것도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봤자 몇 문제 못 풀어요. 자, 몇 번이냐 하면 488번. 그래도 유형 20번대 진입했죠. 내적이 좀 문제가 과하게 많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래. 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풀어보자고. 그냥 풀자면 이래. 얘 기울기는 m이고요. 이놈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양의 방향, 아니, 각의 크기는 우리가 미적분 2에서 했어요. 두 직선을 그려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 했을 때 탄젠트 알파는 m,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 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다. 요게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나와주면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냥 식을 풀어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직선의 방정식 풀이로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벡터를 이용해서 찾아낼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바로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는 모든 개수가 1x, 1y일 때 분모에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이 식을 y 빼기 3을 마이너스 1로 나눈 걸로 해서 두 개의 직선의 각각의 방향 벡터를 찾아줍니다.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두 번째 u 벡터는 3,1. 자, 두 벡터를 내적을 진행할 건데 각각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두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제 u1 벡터, u2 벡터 내적을 한 거죠. 각각 벡터의 크기는 뭐 이거 말해 뭐해, 그쵸? 이거 곱하기 루트 10. 코사인은 끼인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고요. 이게 내적값 3m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냥 한번 정리하면 돼요. 이거 루트 5 돼가지고 루트 5m 제곱 더하기 5는 3m 마이너스 1이다. 양변 제곱해서 풀면 n값이 두 개 나오겠죠. 그 m값 중에 양수의 값을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라 선생님은 뭐 각보하는 거 정도는 요 탄젠트 쓰는 것보다는 요풀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내적 연습도 되고. 그래서 요풀이를 추천하지만 순간 내적이 기억이 안 나면 시험 때 큰일 나죠. 하지만 순간 풀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나도 미적분 2 때 배웠던 방법 그대로 이용해서 두 직선의 뭐 가게 크기 정도는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신감 갖고 풀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공간 도형으로 공간 벡터로 넘어가야지. 단원 마지막 단원쯤 가야 이제 얘가 좀 의미가 있지. 지금은 진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직선 L이 이렇게 생겼고 직선 M은 선생님은 항상 방향 벡터가 잘 보이게 식을 써주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이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얘는 서로 수직이고 직선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는 b분의 y 마이너스 2. 얘 둘은 평행이고 얘 둘은 수직이래. 자, 그럼 식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수직인 애들끼리는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 나올 겁니다. 이걸로 a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평행인 두 직선끼리는 방향 벡터의 성분비가 이게 평행이기 때문에 성분비가 같아야 돼요. 2대 1이니까 b는 그냥 마이너스 1 암산으로도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뭐 이렇게 됐고 494번 뭐 간단한 문제들로밖에 없어. 다 간단해. 나만큼 하면 간단해, 얘들아. 전혀 응원 도움이 안 되죠. 선생님만큼 했다고 하면은 십수년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단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물론 내 실력의 발톱의 때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지? 그치? 선생님 이 정도 허세는 부려도 되죠? 자, AP, BP, AP 벡터, BP 벡터 각각 그냥 좌표로 바로 나타낼게요. P 벡터는 전 P의 좌표는 x, y이기 때문에 좌표끼리 빼잖아. 요것과 요것을 내적하면 0이 나온대요. 이것도 나중에 그래프를 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 나옵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잘 정리하시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또 풀어주고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봐봐. 점 AB가 있어요. AB가 있는데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려봐. 여기 점 P야. 그러면은 AP 벡터나 BP 벡터가 자, 여기서 우리 내적할 때 별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죠. 설명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문제에서 적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강조합니다. 시점을 일치시켜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요. 한 놈은 1로 가고 한 놈은 1로 가는데 시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서 A 벡터는 이 방향으로 B 벡터는 이 방향으로 방향만 표시를 한다면 길이가 좀 다르게 했죠. 그림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입니다. 마침 요 각이랑 똑같네. 직각이 되죠. AP 벡터와 BP 벡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점은 수직이 되는 점이 돼야죠. 즉, 이 식이 0이 나온다, 내적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은 점 P는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위에 있다. 직각삼각형의 한 점이다. 직각인 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문제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묻기 때문에 AB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반띵하면은 원의 중심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오고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림적인 해석을 상당히 선생님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봐봐, 이거 카메라를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 미안해요. 나중에 뭐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해야 되나? 좀 살벌하네요. 피부빛이 잿빛인데 잿빛?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아. 그쵸? 선생님이 오래오래 살아야죠. 저거 니들 대학 갈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 또 다른 문제네.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에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5번. 운동. 결국 똑같아. 위치, 속도, 가속도.
정말 해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운동하는 놈이 있어. 이 점의 x좌표는 ft, y좌표는 gt라고 합시다. 시간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도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x는 ft라는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 y는 gt라는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x좌표를 미분해 주면은 시간에 대한 dt분의 dx, 이거 이야기 한 적 있죠? 매개변수에서 x 미분하면은 1 되는데 t에 관해 미분했을 때 x가 미분됐네 해서 1 곱하기 dt분의 dx, 얘는 f't가 되겠고 dt분의 dy, 요거는 fg't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x는 x좌표의 위치고 시간은 t잖아, 그치? t에 대한 x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x 위치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x좌표 위치의 변화율은 간단하게 말해서 x좌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x의 속도. 그럼 얘는 y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속도 함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f't, g't라고.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속도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점 P의 x축 방향으로 속도 f't, y축 방향으로의 속도 g't가 합쳐져서 얘는 결국 복합적으로 두 벡터를 더했을 때 나가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이게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 빗변의 길이가 돼요. x좌표, y좌표를 성분분해했기 때문에 수직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절대값 v는 루트 x좌표 미분한 거 제곱, y좌표 미분한 거 제곱, 이렇게 둘을 더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겠고, 가속도 또한 어떻겠어? 가속도에 대해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다뤄야 됩니까? 다룰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죠. 그냥 같죠. 그쵸?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뭐 언급하지 않을게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얻는 값이다. 문제에서 필요하면 계산을 해드리고 필요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분 쪽,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미적분 1, 2에서 다루던 미분 파트에서 보던 속도 가속도 문제고, 이거를 적분 파트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 거리, 요거는 공식만 외우면 쓸 수 있는 거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래요. 잠시만요. 자, 이동 거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공식 싸움이거든. 자기들이 공식을 알면은 풀 수 있고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곡선이 t가 a일 때 어떤 점 p가 ft, gt라는 위치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점 p가 a일 때 여기에서 b일 때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a에서 b로 바뀌는 동안 여기서 여기를 이동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적분하시면 돼요. 속력 적분. 속력. 속도 적분이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이건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속도를 적분하시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치? 정확하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지만은 이 단원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기 때문에 이동 거리로 바로 나옵니다. 자, 그 x좌표가 ft고 y좌표가 gt일 때 우리는 v라는 이 속도의 크기를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v 자리에다가 a부터 b까지 절대값 f't가 dt분의 dx예요. dt분의 dx.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죠. f't는 dt분의 dx. 똑같은 겁니다. 이거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 제곱을 t에 관해 적분해 주시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곡선의 움직이는 거리를 우리는 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가끔 이제 선생님 때 이러한 이야기해 주죠. 선생님은 이거를 배웠을 때 신세계를 맛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곡선의 길이를 잴 수가 있게 됐구나. 나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재고 있다니. 감개무량하고 뿌듯하고 내가 어떤 신지식인이 되는 것 같은, 그쵸? 그런 기분, 잡소리예요. 네. 여러분도 신기함을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로 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근데 항상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y는 fx 형태로 함수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x가 a에서 x가 b가 될 때 이 구간을 움직이는 이 구간의 거리, 이 3분의 이 곡선의 길이를 재는 식은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게 두 번째 공식인데 식 두 개를 다 외우시긴 해야 돼요. 근데 헷갈릴 때 유도할 수 있게끔 유도 과정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 dt분의 dx 제곱하고 dt분의 dy 제곱을 루트 밖으로 dt분의 dx를 묶어서 빼낼 거예요. 얘를 뺐어. 그럼 여긴 1이 남아. 얘는 모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여기는 분모의 dt는 나가는데 분자의 dx가 없는데 뺐단 말이야. 다시 분모의 dt 제곱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t가 될 거야. 근데 요 놈한테는 dy가 있지 dx가 없었어. 근데 dx를 잡아 뺐으니까 밑에 dx를 하나 받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y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인테그랄 안에 써보자면 인테그랄 t가 a부터 t가 b까지 이거 pq라고 할게요. 겹치니까 dt분의 dx 루트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 dt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 dt가 계산이 돼서 없어지고 dx를 뒤로 빼버리면은 인테그랄 1부터 요거 뭐야 dx분의 dy 뭐죠? f'x죠. 그래서 x좌표가 p에서 q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로도 계산이 된다. 결국 네모박스에 있는 공식 두 개, 요것과 저것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관심을 갖고 보자면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두 공식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냥 외우고 풀어도 돼요. 나 학교 다닐 때는 결국은 선생님은 매번 유도해서 푼 건 아니니까 외우긴 외워야 돼. 각각의 공식을. 근데 나는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를 생각해보고 오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좌표 요건 지금 dx로 바뀐 순간 적분 변수는 x로 바뀌어야 돼요. 요건 t 변수입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유형에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할 것도 없어. 설명할 것도 없고. 진짜 지친다. 강의가 오늘 원래 두 개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찍고 말아야겠습니다. 자, 497번 우리 고1 학생들,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죄송해요. 어차피 너희들 진도 내가 알아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X좌표의 위치가 A 코사인 T-6분의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근데 T가 2에서의 속도가 2루트 3이래. 얘 같은 경우는 좌표를 x좌표 하나 줬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이는 수직선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은 dt분의 dft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자. 그냥 속도라고 씁시다. 아니 f't라고 써도 되고 f't는 자 미분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a 파이 사인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요거 2를 넣을 때 t에다 2 집어넣으면은 이게 2루트 3 나온대. a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t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a 파이 사인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는 2루트 3. 6분의 11파이라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은 이게 원래는 미적분 2 과정이 원래 같이 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미적분 2 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미적분 1 때는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에 속도가 나왔는데 미2에서는 없었어. 그게 여기로 빠져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기로 빠졌어. 자, 넘어갑시다.
자, 위치를 구하라고 했네.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A를 찾고 나면 여기에 위치 함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겠죠. F가 위치니까. 위치, 기억하세요. 위치. 501번. 잠시만요. 자, 501번 갑시다. 좌표 평면지를 움직인데 이번에 X좌표로도 Y좌표로도 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위치를 X는 F, 6t, Y는 6t-3t 제곱이라고 하는데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래. 속력의 최소값. X좌표, 시간에 따른 X좌표의 변화율은 6이 되겠고 시간에 따른 Y좌표 변화율은 6-6t가 되겠습니다. 속력이라 함은 속도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36 더하기 36 빼내면은 t-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작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 t값이 0 돼서 얘가 아예 빵 처리되면은 루트 36 6을 속도의 속력의 최소값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는 벡터죠. 크기로 못 나타내죠. 그렇죠. 내가 좀 말실수를 했네. 자, 점 P에서의 위치를 줬어요. x는 루트 15t, y는 t세제곱 마이너스 5t. P의 속력이 8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속력의 크기를 먼저 찾아볼까요? dt분의 dx 루트 15, dt분의 dy 3t제곱 마이너스 5.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은 루트 씌워서 8 나와야 되니까 얘가 49가 나와야 돼요. t라는 게 2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즉 2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dt분의 d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 그냥 원시적으로 x2'이라고 합시다. 이건 그냥 x'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y'이라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x좌표는 사라지고 y2'은 6t가 돼서 t가 2일 때 12가 되죠. 즉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0 더하기 12의 제곱. 그럼 그냥 10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속도는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508번 갑시다. 508번. 자, 508번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움직이를 자 원점을 지나는 횟수를 구하래요. 정말 별거 없네요. vt 코사인 파이 t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애래. 0부터 t가 2파이 사이에서 속도니까 적분하면 위치함수가 나와요. 얘를 적분해서 위치함수 xt라고 쓰자 하면은 우리 적분 과정은 생략합시다. 이 정도는 미적분 2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해주세요.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c가 붙어요. 근데 단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하면 x가 0일 때 x도 0에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c가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주어진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가 0 나올 때마다 원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원점 지남. 아시겠죠? 근데 x좌표가 t좌표가 0부터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각도 파이 t는 파이 t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면 0부터 2파이 제곱까지고요. 이 2파이 제곱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6파이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파이가 3.14니까 이것만 곱해도 6이 넘어가죠. 그치? 그럼 7파이보다는 작겠죠. 3.14에다 2 곱해도 7은 안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주어진 사인 함수 그래프는 앞에 파이분의 1을 무시하고 그냥 그리면은 사인이 한 바퀴 돌면 주기가 2파이 4파이 6파이까진 가고 7파이가 여기서 다시 닿을 때가 7파이인데 여기가 7파이 요 어딘가에서 끊긴다는 거야. 2파이 제곱이라는 각도의 범위가.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 방정식 문제 풀던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0부터 2파이로 안 했고 이 각 자체를 범위로 삼아서 그냥 나는 사인 세타인 것처럼 문제를 그린 겁니다. 사인 세타. 세타가 0부터 0 등호 안 붙고 2파이 제곱까지 가는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0을 지날 때마다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원점이니까.
아니 수직선상이니까 x좌표가 0 나오면 원점에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2파의 제곱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노련하게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알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좀 그지 같긴 해. 근데 이 정도도 나온다 이거잖아. 특히 대표용으로 나왔다는 건 각오 좀 해주셔야 된다. 저렇게 계산 딱 안 떨어지는 숫자들도 대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11번. 아까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냥 공식 놓고 푸는 겁니다. a부터 b까지 루트 dt분의 dx 제곱 dt분의 dy 제곱 dt. 요 공식에 맞게 주어진 거를 대입해주면은 답이 나와요. x는 sin t 더하기 코사인 t, y는 sin t, 아이고,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자, 그래서 저 p가 움직인 거리 0부터 파이까지 dt분의 dx 코사인 더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요. dt분의 dy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됩니다. 이것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더해줘야 돼요. 루트 안에서 c-s의 제곱, 저거 마이너스 다 풀어버리십시다. c 플러스 s의 제곱 dt. 이게 전개하면은 c제곱이랑 s제곱이 두 개가 남아요. ECS는 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2가 남잖아. 그 말은 0부터 파이까지 루트 2라는 거야. 주어진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루트 안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못 시키면 안 풀려요. 정리된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풀리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적분하면 루트 2 파이가 되겠죠. 간단하죠. 네. 요 공식만 머릿속에 있어도 어떻게 푸는지 보이는 점수 거저먹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앞에서 얘기했고 그거는 너희들의 궁금증은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진 않을게요. 515번 갑시다. 자, 515번이 좀 와닿아요. 저런 그지 같은 뭐 그지 같지? 0부터 a까지 저 함수를 이렇게 보지 말고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2분의 3승으로 해석을 합시다. 이게 좀 더 보기 편해요. 이 곡선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냈다 치자. 선생님이 좀 유능하여서 그러면 0, 뭐 얼마가 지나게 f0이겠지. 그 다음에 a, fa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자도 없이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함수식만 알면은. 난 이게 신기했다고. 예를 들면 y는 x제곱 잘못 찍었죠? 여기 1,1이야. y는 x제곱에 0,0부터 1,1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너가 이제 잴 수 있어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수학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멍청합니다. 실 같은 거 하나 갖다가 길이 딱 해서 표시해 놓고 자로 갖다 대면은 나올 텐데. 그쵸? 왜 도구를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과니까 난 이제 자 없이도 식만 알면 내 머리로 내 손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놈의 공식은 x좌표를 기준으로 0부터 a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푸는 거라서 자, 0부터 a까지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 구해야 되죠. 내려가면 2분의 1 나오고요. x제곱 더하기 2에 2분의 1승에 곱하기 2가 들어가 2x 들어가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제곱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루트 풀리고 얘 제곱이 돼서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간 식이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루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이 문제가 전기하시면 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가 풀립니다. 루트가. 즉 자네들이 계산해야 될 게 0부터 a까지 x제곱 플러스 1 dx가 얼마가 나와? 3분의 14가 나온다. 로 답을 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꽤나 길었죠. 좀 잘 설명한다고 한 게 중간중간 좀 이상하고 선생님이 좀 너무 찍기 싫어가지고 내가 보통 강의를 준비 안 하고 미리 찍는데 이거를 지금 벌써 학생 한 명이랑 수업을 해서 이 분량을 안단 말이야. 내가 아는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막 한 두세 문제 풀어도 벌써 찍기 싫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앉았지 싶고 근데 다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겠니 그치? 이거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진도 나갔으면은 다 못 풀었다. 아주 오졌다. 그쵸? 님들 해설지 아주 그냥 덕지덕지 봤을 거예요. 그쵸? 강의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야, 선생도 끊어서 보는데 니들도 끊어서 보면 되잖아. 그쵸? 나도 끊는데 니들이 못 끊을 게 뭐야?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서 의미를 잘 되새기시면서 하시고 잘 모르겠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